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 경제브리핑의 최윤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유지됐고 오전 중 팔던 개인들이 사자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지지했는데요. 하지만 프로그램 매물이 오늘도 2천억 원 이상 출회되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먼저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고 장 마감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0.13% 하락하면서 77만 6천 원 선에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2%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 점유율 증가세를 확인한 현대차는 3%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1.7% 오르면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악재에 시달리던 하이닉스가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낙폭이 과대하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닉스는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약보합권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는 1.9%, 2%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37,000원 선에서 오늘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1.4% 강한 모습이고요. 외환은행은 1.4%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LG와 두산중공업이 강보합권이고요. NHN이 3.3% 오르고 있습니다. 강한 모습이네요. 기아차 역시 2.4% 오르면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1.1%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가 1.5%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LG생활건강은 2.9% 조정을 받고 있고요. 삼성증권도 약보합권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LG생활건강이 2.9% 하락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가 4.6%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윈이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실적 실망감으로 주가가 단기에 급락세를 지속한 데 따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서울반도체가 5%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에 따른 성장성 우려로 서울반도체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셀트리온이 1.4% 오르고 있는데요. 반면에 SK브로드밴드와 태용, 메가스터디, 동서, 다음은 약보합권 내지는 5% 정도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CJ홈쇼핑이 4% 급등, 코스데이터와 네오이즈게임즈가 2%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메가스터디와 성강밴드, 태광 등은 1%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2.1% 오르면서 48,500원 선에서 장을 마감하고 있고요. 네오세미테크가 3.2% 강세입니다. 에이스디지텍이 플러스 0.7%, GS홈쇼핑 역시 0.9% 오르고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2% 가까이 오르면서 7,210원 선에서 장을 마감하고 있고요. 멜파스가 2%, 3% 가까이 급락하면서 81,000원 선에서 오늘 장 거래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평산이 1.9% 오르고 있습니다. CJ인터넷이 약보합권이고요. 루멘스가 3.8% 조정을 받고 있고 우리TI 역시 1.9% 하락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동시호가 마감 상황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1600선은 지켜내려는 움직임이 강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09% 상승한 1616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증시는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데다가 기업의 실적 실망감으로 혼조세로 마감됐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15포인트로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망 분위기가 우세했는데요. 지수는 하락하면서 161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뚜렷한 증시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 프로그램 매물이 장중 2천억 원 이상 증가하면서 장중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17% 역시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516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사흘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크지 않았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는데요. 외국인들이 268억 원 매수위를 기록했고 장중 팔던 개인들이 오후 들어서 매수로 돌아선 이후에 104억 원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563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수급 상황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주체로 떠올랐는데요. 개인들이 452억 원 순매수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65억 원 매도위를 기록했고요. 기관이 394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중형주가 조금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네, 업종별로는 혼조세가 우세한 가운데 전기가스 업종이 3.7%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전력이 요금 인상 기대감으로 3% 오르는 등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운수장비 업종이 1.5% 상승했고요. 운수창고 업종도 오늘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계업종과 통신업종, 보험업종이 일제히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은행업종이 2%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요. 금융과 증권 모두 오늘은 약보합권 내지는 1% 정도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주들이 정부가 향후 10년간 국가 자전거도로 건설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발표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달 초 행정안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총 3,120km에 달하는 국가 자전거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A모션이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삼천리 자전거가 6% 급등, 참 좋은 레저 역시 6.4% 오르면서 7,4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의 스마트케어 사업 기대감에 유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는 종목별로 변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지난달 지식경제부는 300억 원 규모의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케어 서비스는 원격으로 만성질 환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신개념의 의료 서비스인데요. 지식경제부는 오는 12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22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성정보가 14% 급등했고 유비케어는 장중 8%나 올랐지만 상승폭을 다소 반납했습니다. 3,88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비트컴퓨터와 바이오스페이스 역시 장중에는 3%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하락 반전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까지 오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포스데이터와 포스콘이 합병 출범한 포스코 ICT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통신장비 업체인 코콤 역시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자회사가 개발한 발기부전 치료제 후보 물질이 미국 특허를 받았다는 소식에 슈넬 생명과학이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NRD는 유상증자가 100% 청약 완료됐다는 소식을 전한 이후에 급등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대량 리콜 사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이 전자파 교란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세라텍과 다스텍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0.62% 하락하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1,355선에서 장을 마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도요타를 필두로 한 자동차주가 급락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2% 오르고 있고요. 베트남 지수가 1% 오르는 반면에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공상은행을 비롯한 은행주가 1%가량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JP모간은 올해 유동성 공급 둔화와 정책적인 리스크가 커지면서 중국 주가가 향후 2, 3개월간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현재 홍콩 증시는 1.5%와 1.9% 정도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만 증시에서는 반도체 제조업체인 UMC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종합적인 가권지수는 0.08%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부진 그리고 달러와 강세 영향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사흘 만에 상승했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율을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오늘 환율은 1153원 선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원 40전 오른 1153원 40전에 출발했습니다.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코스피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환율은 오전 내내 상승세를 유지하는 듯 했지만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오름폭을 늘리지는 못했고요. 1152원과 1154원 사이에서 정체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들어서는 1150원까지 낙폭을 조금 더 키운 상황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90전 오른 1150원 9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09%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1.40포인트 오른 1616.42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장중 혼조세를 보였는데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보다 0.91포인트 상승한 516.23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를 연결해 볼게요.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등락을 거듭했는데 그래도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소폭 유지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그 선물에서의 매도세가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켰지만 기관의 매수세로 시장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토요타의 리콜 사태가 점점 파장이 커지면서 금일은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고요. 그 문제가 전자파의 교란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자파 관련주들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당분간 자동차 관련 주식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금융주와 자동차주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들 업종에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기관의 매물이 상당량 출혈은 됐지만 개인 위주로 매수세를 보였고 자동차 부품주와 IT 부품주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은 사흘째 순매수했지만 순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았는데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이상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사흘째 2,000억 원 이상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수급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갖는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그중에서도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매가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의 악재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외국인 매도 가능성이 시장에 큰 부담이었는데요. 당장은 일단 매수세가 유입은 되고 있지만 선물에서도 그렇고 일관성을 좀 찾아보기 힘들어서 추세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지만 상당 기간 매도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일단 기존의 추세가 유지된다고 봐야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는 매물이 줄지 않는 것은 예상외로 시장에서 이제 선물의 신규 포지션 구축이 많아지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 부분 출회가 되고 있는데 최근의 문제는 현물에서의 수급상이 무너진 상태라 영향력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이 안정이 된다 보면 영향력은 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당분간은 프로그램 영향을 받겠지만 프로그램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단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틀간의 급등세를 마감하고 오늘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5일 발표될 고용 지표에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예, 전일 미국 시장은 사흘 만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진한 서비스업 지표와 화이자의 실망스러운 실적 그리고 달러와의 반등으로 국제 유가와 금속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과 이제 은행 규제 방안을 강조한 점도 약세를 보인 요인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나 대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없어서 단기 낙폭에 의한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은 금일 밤보다는 내일 실업률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금일 밤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단기적인 방향성은 내일 밤 실업률 지표가 두 자릿수 이상 나오는지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세요. 예, 최근 국내 시장은 1600선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전히 불안 요인이 산재한 가운데서 단기 낙폭 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이어지고 그 중심에는 연기금의 매수세 그리고 우려와 달리 외국인의 매수세가 소폭이나마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시장의 버팀목으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키는 외국인이 현재 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 추이는 지속적으로 잘 지켜봐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시장에는 그간의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의 불안 요인은 언제든지 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1,500대 중반까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기적으로 자동차, 은행, 철강주 등으로 목표 수익을 짧게 보시고 단기 매매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 하드웨어 중심의 한국 IT 산업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2년까지 1조 원을 추가로 투자해 인베디드 등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에서 블루오션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제도를 중소기업 참여형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인력을 고급 인재 중심으로 양성하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강국인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 출고 가격 인상을 담합한 11개 소주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진로와 무학, 보혜, 금복주 등 11개 소주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출고 가격을 사전에 논의해 판촉 활동과 경품 지급 조건을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주업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담합한 적이 없다면서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생산의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의 개선도 가시화되면서 전반적인 회복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2월 경제 동향에서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생산, 재고 순환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DI는 이어 지난해 12월 모든 형태별 소비재 판매가 증가세를 기록했다며 민간 소비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을 작년의 3배인 1,800만 대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소 뒤처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삼성전자가 올해에는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온 스마트폰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서 판매 물량을 지난해보다 3배 이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을 겨냥해 자체 개발한 모바일 플랫폼 바다와 안드로이드, 윈도우 모바일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모두 지원하는 멀티 OS 전략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삼성 스마트폰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올해 안에 50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한국형 안드로이드 폰을 최초로 공개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1615선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09% 소폭이지만 오르면서 1616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이어주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폭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키를 외국인이 잡고 있다는 전문가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수급 상황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내일장 투자 전략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